30대의 강서연 씨. 이제 그녀에게 눈 검사는 필수가 됐습니다. 느닷없는 출혈 때문입니다. 엎드려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빨갛게 보이게 됐죠. 피나 피 덩어리 같은 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대체 무슨 일일까요? 200 넘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때 혈압이. 눈 망막에 터진 혈관. 원인이 된 것은 고혈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합병증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혈관이 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혈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침범해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고혈압. 혈압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고혈압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올라가더라고요. 혈압을 재가면서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혈압이 낮아지면은 혈압약을 끊어야 되는 건지. 보통 내과에 가서 135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끄떡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언제쯤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부작용이 없는 약인지 이런 거가 상당히 조심스럽죠. 궁금하고. 고혈압 주의보가 떴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큰 병이 됩니다. 오늘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약은 꼭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밥 때는 놓쳐도 혈압은 꼭 잽니다. 오늘도 김수복 씨는 시간에 맞춰 혈압을 잽니다. 꼼꼼히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취침 전에 149에 96. 오늘 아침에 기상해갖고요. 5시 50분에 139에 95. 김수복 씨가 혈압을 빈틈없이 살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압 때문에 그거 하셔가 운동하고 막 심하게 운동하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찬바람을 쐬었어요. 그때도 10월 달이니까. 그래갖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남편 때문에 잘 아는 김수복 씨. 그런데 잴 때마다 혈압이 달라집니다. 혈압이 들쑥날쑥. 왜 그런 걸까요? 혈압은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뿜어낼 때를 수축기 혈압, 심장이 펴지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확장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이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수축기 140 또는 이완기 90을 넘기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높아도 고혈압이고요. 이완기 혈압이 높아도 고혈압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괜찮으니까 나는 고혈압이 아니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입니다. 병원을 다니며 혈압 관리를 하고 있는 김수복 씨. 근데 올 때마다 걱정입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 또 혈압이 높아지지 않을까. 혈압이 높으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게 되면 평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 다 긴장이 되죠. 진료 전 혈압을 재보는데요. 오늘도 집에서 잰 혈압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혈압이 굉장히 높으셔서 왔는데 네. 한번 밖에서 혈압 재면은 180에 80, 160에 87 네. 이렇게 돼갖고 혈압이 무척 높아서 병원에 오시면 늘 그래요. 요 지난번에는 166에 87, 그 지난번에는 170에 8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수치로 보면 엄연히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약 처방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을 드리려고 보니까 24시간 혈압전 활동 중 혈압이 126에 73, 118에 67, 128에 74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약을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재거나 24시간 동안 혈압을 재보면 정상 범위에 있는데 병원에서 혈압 잴 때는 높게 나오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백의 고혈압 이렇게 불러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높고 실제는 별로 안 높고 그런 상태를 그렇게 불러요. 백의 고혈압에서 백의는 의료진의 흰옷을 뜻하는데요. 평상시엔 정상이다가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딱 재면 항상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별로 안 느끼는지 제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평일에 그하게 지낼 때는 괜찮다가 병원에 올 때는 되게 높다고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집에서 재는 혈압보다 병원에서만 재면 더 높아지는 혈압. 하지만 24시간 동안의 활동 혈압을 검사했더니 고혈압이 아니었습니다. 백의 고혈압, 즉 진짜 내 혈압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처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의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오는 많은 환자가 실제로는 백의 고혈압인데 약을 덜 복용해도 또는 안 복용해도 되는데 약을 먹다 보니 오히려 어지럽고 심지어는 어깨에 힘이 빠지고 두통도 생겨서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병원에서 재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재보고 가능하면 24시간 혈압을 재서 백의 효과를 배제하고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백의 고혈압은 내 혈압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특정한 사람은 병원에 가면 왜 혈압이 높을까? 저희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백의 고혈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 고혈압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꽤 많다더라 해서 백의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그 혈압을 적절한 기간에 재는 거를 꼭 재야만 합니다. 24시간 혈압을 주기적으로 재본다거나 가정 혈압을 잘 재봐야 됩니다. 혈압, 얼마나 자주 재십니까? 혹시 잴 때마다 혈압이 달라졌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침에 집에서 잴 때는 멀쩡하던데 병원에 와서 재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죠. 혈압은 잴 때마다 사실은 틀려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130 나올 때 있고 135, 140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지 아니면 꼭 120이 나와야 되는 건지 어떤 때는 궁금할 때가 많더라고요. 혈압은 왜 잴 때마다 다른 걸까요? 잴 때마다 이렇게 다르고 재는 장소마다 다른 혈압 중에서 나는 또는 나의 혈압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혈압을 조절하는 우리 몸 안에 그 자율신경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예후가 나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또는 계절과 환경에 따라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혈압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압의 변동성이 크면 심장병과 뇌경색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이 유달리 높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아침 혈압이 높은 것은 밤새 혈압이 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침에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아침에 잰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혈압 관리는 내 혈압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168이면 자꾸 올라가네요. 하셨어요? 쉬었다는데 자꾸 올라가면 이상하다.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낙진 씨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우리 환자분은 혈압이 아주 오래돼서 예. 옛날에 뇌경색기도 조금 있었고 2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요. 혈압이 오래되니까 예. 이 위의 혈압이랑 아래 혈압이랑 차이가 커요. 네, 차이가. 네, 그러니까 그게 맥압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드시고 혈관이 많이 좀 상하면 망가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맥압이 뭘까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즉 높은 혈압, 낮은 혈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이 높은 혈압과 낮은 혈압의 차이를 맥압 이렇게 부릅니다. 최고 혈압 118에서 최저 혈압 59를 빼면 59. 이것이 바로 이낙진 씨의 맥압입니다. 맥압이 한 60 가까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40보다 훨씬 증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혈관이 많이 망가지면서 아래 혈압하고 위 혈압하고 차이가 커지는 건데 이 동맥이 좀 딱딱해지고 위에 혈압이 올라가고 늘어진 혈관 때문에 아래 혈압이 내려가서 맥압이 벌어진 것 자체가 혈관이 손상됐다. 그러니까 그 혈관이 분포에 있는 각종 장기들도 같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맥압의 차이가 클수록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심장에서 쾅 펌프질 했을 때 부드러운 혈관이면 이 압력을 약간 품어줄 수 있는데 딱딱한 혈관이라 압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혈관이 탄력 없이 딱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혈압을 잴 때는 나의 맥압이 얼마나 되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내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유병 인구는 이미 1,100만 명을 돌파했고 30세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정말 심각한 국민 질환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비를 보면 무려 8조 7천억 원으로 암 치료를 위한 진료비보다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이 만병의 근원인 셈입니다. 고혈압은 나이든 중년층의 질환이다? 오해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찾은 김명철 씨는 한창 젊은 30대입니다. 네, 혈압이 230까지 올라갔어요. 230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높은지 몰랐는데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이 사실 이제 병원에 다니시는 분인데 본인들 병원에서는 수치가 그 정도 나오면 바로 응급실로 그렇게 이송 조치한다라는 얘기 듣고 제가 겁을 딱 먹고 바로 이제 동네 가정의학과를 갔었죠. 건강검진을 하다 발견한 고혈압. 높게 치솟은 혈압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합병증이 무섭다는 말에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이 이제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놀랄 만큼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처음에 오실 때 위의 혈압이 230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혈압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압과는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합병증이 이미 생겼는지 이런 게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데 그 내일 결과 보고서 24시간 혈압이랑 같이 보고서 또 상담해 드릴게요. 왜 젊은 사람에게 고혈압이 생긴 것일까요? 오른손잡이시죠? 네, 오른손잡이. 그러면은 왼쪽 팔에 진행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이제 일상 생활을 하시면서 혈압의 변화 상태를 체크해보는 검사예요. 네. 또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혈압 기계를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해보실 건데
기계가 30분 단위로 혈압을 재주게 돼 있어요. 고혈압이 왜 생겼는지, 나를 대표하는 혈압은 얼마인지 24시간 활동 혈압계를 달고 측정하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해주고 측정된 수치는 또 기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혈압을 측정할 때 자세만 잘 취해주시면 되세요. 안정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혈압의 변화를 기록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혈압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24시간 혈압계를 달고 병원을 나섰던 김명철 씨. 불편하지만 혈압계를 잘 차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부리는 게 좀 불편해서 그냥 올려놓고 먹고 있습니다. 이 혈압기가 올려서 측정이 될 때만 좀 팔을 펴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 유지하고 있어야지 혈압 측정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혈압을 측정한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혈압을 잴 때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측정이 다 됐어요, 지금. 여기서 소리가 나면은 이제 준비하라는 신호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그냥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기처럼 여기에 압이 꽉 발생해서 혈압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날 오후 하루 만에 다시 병원을 찾은 김명철 씨. 측정 결과는 어떨까요?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혈압이 워낙 높으셔갖고 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이미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검사를 좀 많이 했어요. 이쪽 부분이 좌심방이고 좌심실 이쪽이 대동맥인데 좌심방 자체가 보통 우리가 한 직경이 4cm 정도를 정상이라고 하는데 한 5cm 정도로 좀 늘어나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런 쪽에 보면은 이 동맥경화반이라고 이런 플레이크라고 부르는 동맥경화반이 이미 많이 형성돼 있어요. 심장이 두꺼워지고 있고 경동맥에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혈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혈관 속의 압력이 혈압이 높아지니까 그걸 이겨내고 심장이 수축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좀 두꺼워진다라고 일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나쁜 예후랑 연관되는데요. 심장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심장 안으로 혈액 공급이 덜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 흉통을 느낄 수 있고요.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차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균질하게 심장 근육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원치 않는 부정맥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거죠. 심장이 두꺼워진 건 나쁜 겁니다. 지금부터 혈압을 잘 관리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최소한의 약물로 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이 잘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앞으로 관리를 잘 더 해야겠다. 이상 징후를 제가 모르긴 했지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런 혈압 체크도 해서 좀 더 빨리 왔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고혈압은 혈관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압력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렇게 손상된 혈관이 분포한 장기들은 이 손상된 혈관으로부터 적절한 영양 공급도 적절한 산소 공급도 받지 못해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이 험하게 생긴 게 뭘까요? 고혈압 등으로 손상받은 어쩌면 우리 몸 안에 있을 수 있는 혈관의 모습입니다. 혈관이 센 압력을 견디다 못해 늘어나게 되고 혈액의 흐름에 따라서 굽기도 하고 혈관벽이 얇아지고 압력이 너무 세지면 터지기도 합니다. 고혈압으로 혈관의 압력이 세지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급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동맥경화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생기거나 관상동맥이 막혀 조직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혈압은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로 인해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망막 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거나 피가 고여 시력 장애를 가져옵니다. 혈압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번엔 소혜준 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혈압은 지금 오늘 아침에 측정했을 때는 88에 135. 걷질 않게 되면 혈압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계속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그 혈압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한 3, 4일 안 하면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운동을 하며 혈압을 관리하고 있는 소혜준 씨. 하지만 그 운동만 믿고 한때는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초창기에 한 제격에 2년 정도는 꾸준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서 이제 뭐 짠 음식 좀 피하고 운동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낮아지면서 계속 똑같더라고요. 측정을 했더니. 그래서 또 한동안 몇 달 안 먹다가 괜찮나 보다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먹게 됐죠. 소혜준 씨가 처음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건 4년 전. 하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도 걱정되어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4달, 5달 정도 안 먹었을 때는 평상시에 한 85에 135 정도 나오던 것이 한 95에 145까지 나왔었죠. 혈압 관리 앱으로 혈압을 꼼꼼히 기록하던 소혜준 씨. 수치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기록하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약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의 차이가 컸습니다. 소혜준 씨는 왜 혈압약을 임의대로 먹었다 말았다 했을까요? 수축기 혈압은 고혈압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완기 혈압은 기준보다 높습니다. 고혈압에 대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약을 잘 안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축기 혈압이 140도 안 되고 아래 혈압은 한 90 좀 넘게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괜찮고 아래 혈압은 높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수축기 혈압이 높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집에서 잰 혈압이 이완기 혈압, 아래 혈압이 한 85 내지 90 나오면 이것도 정상 범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집에서 잰 혈압이 정상 범위라 안심했습니다. 이분의 그래프를 보면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은 비교적 정상 범위 안에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범위 위쪽으로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고혈압 양상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위의 혈압이 괜찮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믿었던 거고요. 가정 혈압이랑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랑 기준 자체가 좀 다른데요. 혈압은 재는 장소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차이가 큽니다. 재는 방법에 따라 집에서 재는 가정 혈압, 병원에서 재는 진료실 혈압, 24시간 혈압기를 달고 재는 24시간 활동 혈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140에 90은 진료실 혈압입니다. 가정 혈압과 24시간 활동 혈압은 그보다 수치가 낮아도 고혈압으로 봐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 중에 수축기 혈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완기 혈압만 높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약을 드시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혈압약을 안 먹어서 혈압이 높아지면 높아진 동안에 혈관 손상을 유발하고 그 손상된 혈관 때문에 장기 손상도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는 건데요.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이고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조절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정상 혈압이 되면 약을 임의로 중단해도 될까요? 약물을 임의로 끊으면 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조절을 잘하면 혈압이 떨어져서 혈압약을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시 끊을 수도 있는데 약물을 끊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물을 끊은 이후에 추적 관찰을 의사와 잘 같이 해야 합니다.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고혈압 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약물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적은 용량에서도 대사를 방해하고 사람마다 반응이 또 다 다릅니다. 자몽이 물론 좋은 식품이지만 가급적이면 고혈압 약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잠깐 혈압을 재는 올바른 자세 알아보겠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맨팔이나 얇은 옷을 입고 재는 것이 좋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정확한 혈압 측정이 어렵습니다. 다리를 꼬아 앉는 경우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위를 보게 한 다음 혈압을 재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왼쪽, 오른쪽, 양팔 혈압을 모두 재보면 더 정확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혈압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고혈압이 치료되지 않고 조절하는 병이기 때문에 약을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하는 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합니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적정 혈압이 120에 80임에도 불구하고 140에 90으로 정한 건 이때부터는 약을 안 먹으면 해롭다. 이때부터는 약을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이롭다라고 정해진 시점이 고혈압인 시점이기 때문에요.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드셔야 되고 생활요법을 같이 한다면 약물요법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